휴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먼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 당대표 연임을 축하합니다. 또 축하할 일이 아마 앞으로 이 중고등학생 그 교과서에 이 정치 분야의 이 조국의 어제 이 전당대회 결과가 교과서에 실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99.9% 찬성률입니다. 32,094명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 32,051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3명이 반대하고 99.9%가 찬성을 했습니다. 교과서에 실릴 일 아닙니까? 이 조국이 사회주의 사회당을 외치더니 조국이 거의 공산당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국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을 한 것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43명, 43명. 이 사람들은 왜 반대표를 던졌습니까? 이게 지금 투표율도 100%가 안 된 게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총 선거인단이 52,000명인데 그 중에 32,000명 정도 참여를 했으니까.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100% 나오면 안 된다. 우리라도 반대표를 던지자. 제가 만약 조국 같았으면 이 반대표를 더 많이 만들어냈을 겁니다. 쪽팔려서라도. 앞으로 우리 헌정사에 영원히 남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99.9%. 이런 조국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조국에 올인을 하는 것이죠. 정치 권력을 통한 방탄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국과 이재명, 이 처음 보는 일입니다. 간단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없어지면 북한의 정치 체제는 무너집니다. 조국혁신당 99.9%의 찬성률을 얻는 조국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겁니다. 조국이 구속되면 이 당은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조국이 쪽팔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사, 우리 대한민국이 창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조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명도 어제 제주, 인천 지역 경선 결과를 합하니까 90.75%였습니다. 이재명. 김두관은 7.96. 제주도보다 인천에서 지지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제주는 82%, 인천은 93% 정도였습니다. 조국과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이제 권리당원들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에게 올인을 한다.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오는 10월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되거나 1심 판결에서 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이 민주당은 무너지는 겁니다. 지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과 이재명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막판으로 치닫는 것이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 둘 다 구속을 시키는 것으로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이 어처구니 없는 쇼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선은 이재명과 얼마만큼 친하냐, 이재명을 얼마나 앞세우느냐. 정봉주가 최고위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실정,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모바일 투표가 끝이 나고 오늘과 내일은 ARS 투표를 합니다. 어제까지 이틀 동안 모바일 투표 40.47%였습니다. 84만 명 가운데 34만 명이 참여를 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비해서는 7%포인트 정도 낮았습니다. 물론 ARS 투표를 통해서 오늘과 내일 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이런 추세라면 50%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역시 네거티브였습니다. 이번 경선 기간 중에 이 극심한 네거티브. 그래서 많은 당원들이 고개를 돌린다 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당원들이 더욱 참여를 해서 이 국민의힘
당을 바로잡는데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50%는 넘겼으면 당원들의 50% 이상이 참여를 한 데서 이 당대표가 됐다라는 건 굉장히 명분이 서는 것이기 때문에 50%는 넘겨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뭐 일단 당원들, 권리 당원들의 투표율 제고가 가장 급선무로 떠올랐습니다. 투표율이 이렇게 낮은 것이 누구에게 유리하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아마 이게 한동훈에게는 조금이라도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낮은 투표율은 한동훈에게 좀 불리할 것이고 지금 이재명과 조국 사법 리스크로 이제 막판으로 치닫는 저건 한동훈에게 유리한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ARS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전당대회 마무리 국면입니다. 이 나경원과 원희룡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나경원, 원희룡은 한동훈에 대해서 네거티브 공격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경원은 한동훈은 민주당과 같다, 조국과 같다, 이렇게까지 또 공격을 하고 원희룡은 또 한동훈에 대해서 비열하다, 자기 혼자 빠져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참 선거 못합니다. 이번에 이 나경원과 원희룡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선거를 못합니다. 선거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25년, 30년 정치를 했다는 사람들이 선거를 저렇게 못하나. 그러니까 지금 많은 당원들, 국민들의 생각은 총선 패배했다. 이제 좀 바꾸자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 응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1위 후보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격으로 시작해서 공격으로 끝이 납니다. 지금도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입니다. 비열하답니다. 이재명과 조국은 소위 정치로 법치를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가지고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 여기에 국민적인 지지, 당원들의 지지가 모였던 이유는,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가 법치를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된다. 법치를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바탕 위에서 정치가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 헌정사 30년은 정치가 법치를 언제나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그거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한동훈의 법치 강조가 정치 면에서 보면 좀 딱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유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 개혁으로 비치고 있는 것도 인정을 하고 나경원, 원희룡이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지금 당원들에게 자신들의 메시지도 내놓아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동훈은 좌파고 한동훈은 민주당이고 한동훈은 배신자고 이것 이외에 더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한동훈이 좌파다, 민주당 같다, 이게 먹혀들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의 민주당과 조국과 가장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한동훈이지 않습니까? 그게 안 먹혀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신자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원희룡 지금 한동훈을 계속 공격하는데 그리고 자기 메시지, 비전은 없습니다. 그러면 당원들이 좋다, 한동훈은 아니다라면 누구를 찍어야 합니까? 그러면 윤상현을 찍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토론회나 이런 것에서 윤상현이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윤상현 찍으라 지금 이 이야기입니까? 나경원, 원희룡은 자기 비전이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당정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 한동훈은 배신자다, 자기들은요. 그러면 나경원은 언제부터 친윤입니까? 원희룡은 언제부터 친윤입니까? 친윤으로 치면 지난 20년이 한동훈은 친윤입니다. 지난 총선 때 이 선거를 가지고 갈등을 빚은 건 사실이지만 20년 친윤이고 3개월 비윤이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은 20년 그러면 비윤이고 이제 한 달 친윤입니다. 이게 지금 먹혀들겠습니까? 배신자니 무슨 좌파니 민주당 같다느니 그런 식의 인신공격을 하지 말고 이제는
이제는 화두가 마무리 단계니까 당의 단합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단합할 것이냐, 윤석열 정부와 당정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문희조 심판, 민주당 저 조국과 이재명 어떻게 사법 처리할 것이냐. 이제 이재명과 조국은 99.9%의 지지율을 얻습니다. 그 당원들에게 보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거의 제정신이 아닌 듯이 탄핵 특검을 외치고 다닐 겁니다. 저걸 어떻게 정치권에서 막아내서 우리 검찰,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이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물론 공격도 해야죠. 뭐 쫓아가는 입장에서 그것만 해서 그것만 100% 하면 당원들이 뭘 어떻게 선택하라는 겁니까? 좋습니다. 한동훈 안 된다.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전당대회 새로 하자는 겁니까? 한동훈이 안 되면 왜 나경원인지 왜 원희룡인지가 설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말을 잘 들으니까, 언제부터 말 잘 들었으며 윤 대통령의 말을 지금 잘 들으면 앞으로 당정 관계가 잘 되는 겁니까? 총선 결과를 받아보고도 아직도 국민들의, 당원들의 그 변화의 목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글쎄요, 정치 참 어렵습니다만 정치를 접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지금 정치를 오래 했으면서도 이 변화의 물결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게 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경원, 원희룡을 보면서 이 변하기 싫고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이 구도 싸움에서 윤심을 좀 얻고 이 지금 한동훈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서 어떻게 해보자. 기존의 방식입니다. 총선 전의 방식입니다. 이 기득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이번에 나경원, 원희룡을 보면서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저도 정체된 건 아닌가. 저도 혹시 이 방송을 하면서 송재TV를 비롯해서 뭐 다른 곳에 또 출연을 하거나 논평을 하면서 기득권, 안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이 변화의 물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이 변하는데 정치권이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에 의해서 쫓겨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거나 뭐 그런 형태로 도태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방편일 뿐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국민들의 삶을 위한 정치인은 자기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도구고 방편일 뿐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의 정치,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바꾸라라고 하면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자기들끼리 뭉쳐서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쇼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막판 지금 이제 뭐 막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못 느낍니까? 한동훈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들어 민주당 같다, 좌파 같다라고 하면 그게 먹혀들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한동훈이 가장 앞장서서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과 싸워왔습니다. 조국과. 이게 안 먹혀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신자, 한동훈이 20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과 소위 친윤이었습니다. 3개월 갈등을 빚었다. 변화의 몸부림입니다. 지금 그걸 국민들이,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막판이라도, 지금이라도 나경원, 원희룡이 당의 단합, 자신들의 비전, 한동훈과 함께 뭘 하겠다. 자기가 당대표가 왜 되어야 하는가. 자기가 되어야 되는 이유, 자기가 되면 당정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 문희조 심판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다. 이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됐죠.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격렬하게 싸운 만큼 더 격렬하게 또 뭉쳐야 하는 것이죠. 그 방안을 이야기할 때입니다. 그래야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든 사람도 나경원을 찍고 원희룡을 찍을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한 달 가까이 한동훈을 집어 뜯고 물어 뜯기만 해서, 그러니까 잘 물어 뜯었으니까 나경원 원희룡 찍어주겠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조폭을 다스리는 것은 법입니다. 조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검찰과 경찰입니다. 조폭을 다스리는 것은 폭력이 아닙니다. 조폭은 누가 다른 조폭이 싸우러 온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찰이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 벌벌벌 떱니다. 정말 검찰 앞에서는 벌벌벌 떱니다. 뭐 밖에서는 뭐 흉기를 들고 이러는 조폭들도, 거들먹거리는 조폭들도. 민주당 이재명 조국을 다스리는 것은 이재명 조국과는 다른 민주주의적인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법치를 가지고, 새로운 정치, 변화된 정치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휴일 아침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